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기만 했지, 이렇게 보내게 되니 참 뜻깊네요. 무시만 하던 시댁에 제대로 한 방 먹인 사건이 있어서 기념 삼아 사연 보냈습니다. 겉모습과 학벌만 보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제 사연 듣고 제대로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부의 성공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다 만났어요. 똑같은 고졸 출신에 바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석이 많아 끌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공순이 공돌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많이 순해졌지만 한때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 생각나네요. 남편에게는 위로 나이 차이 나는 형이 둘이 있는데 모두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장에서 만났다고?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너도 공돌인데 공순이랑 결혼하고 싶냐? 내 말이 나라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 어디서 자기랑 똑같은 수준의 여자를 골라왔네? 공순이 안에 창피해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하긴 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다만 어떻게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공순이랑 결혼해서 뭐 어쩌게? 너 평생 공장 다니면서 그렇게 비루하게 살 작정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 어때서? 형들이 다니는 직장에 비하면 별 볼 일 없겠지만 둘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그래, 당장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겠지. 우리가 뭐 너 기분 나빠지라고 이래? 아니잖아. 형이니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네가 우리처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괜찮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라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기 힘들겠지. 그래도 너랑 같은 처지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큰형,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막말로 생각을 해봐라. 둘이 가방끈 짧은데 나중에 애라도 낳아봐. 네 자식 키울 수 있겠어? 잘 키울 수 있어. 자식 키우는데 가방끈이 무슨 상관이야? 머리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건 완전 대책 없는 놈이네. 네가 지금 여자에 미쳐서 사랑 타령하고 앉아있을 때냐? 너랑 똑같은 수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뭐가 좋다고 고집이야. 다 때려치우고 우리 말 들어. 이게 다 형들이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남편과 똑같은 고졸 출신에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여자라며 인생 말아먹고 싶냐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편이 욱해서 형들한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왜 인생 망할 일이야? 형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 앞에서 이건 실례지. 나보다 더 배울 만큼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없게 굴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형들보다 한참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건 알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하고 나한테 따로 이야기해도 될 거야. 굳이 면전에 대고 이렇게 무시해야 해? 이 사람 형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지 않아. 나한테는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마지로 태어나서 동생들 책임진다고 잘하던 공부 포기하고 일 시작한 사람이야. 형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본인 인생 다 포기하고 동생 위해서 희생하겠냐고.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형, 이거 안 되겠는데? 집안에 여자 잘 들이라는 말이 있다. 평생 우리한테 큰 소리 낸 적도 대들어본 적도 없는 막내가 이렇게까지 굴 정도면 말 다 했지. 저 여자는 절대 안 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 아이고, 어디서 여자라고 저런 걸 데리고 와서 형들한테 큰 소리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아? 형 말 새겨들어 이거 사. 형들처럼 공부 못해서 공장 다니는 게 어리석은 선택까지 하려 들어?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거야. 잔말 말고 형들 말 들어.
형이 네 아버지 노릇 대신하는 거니까. 싫어요. 어머니, 형들은 그렇다 치고 엄마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요. 저 형들만큼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공장에 취직하러 간 건 어머니시잖아요. 아, 공부도 못하는 게 대학은 무슨 대야? 돈이 뭐 남아 도냐? 그럴 돈 있으면 네 형들 뒷바라지 더 해줬을 거다. 공부 머리는 타고나는 거야. 넌 영 글러먹었으니 이래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공부 못한다고 대학 포기시키는 게 부모인가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자식이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꿈 어떻게든 지원해 줬을 거예요. 뭐 임마? 이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어머니한테 대들어? 여자애 단단히 미쳤구만. 정말 이놈의 집구석 진절머리가 나. 형들은 모르지? 내가 얼마나 차별당하고 살았는지. 아마 모를 거야.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공부 못하는 난 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 난 현득처럼 공부 머리는 없어도 다른 쪽으로 잘하는 게 많았어. 어떻게 자식을 성적순으로 매겨? 어릴 때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별이 별걸 차별당하니까 내가 마치 좋은 자식 같더라. 어머니 그래요? 나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아휴,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았으니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보람이 하나도 없다. 그딴 시답잖은 소리 할 거면 썩 나가! 저도 어머니하고 형들 보기 싫어요. 제가 이 집 막내이고 어머니 핏줄이라면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았어야죠. 어린 나이에 든 피멍이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구박당하고 무시당해도 저 한 번도 어머니 말 거역한 적 없어요.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어서 어머니 말 잘 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다 부질없네요. 어머니, 형들 말 잘 듣고 살면 뭐 합니까? 아마 저는 평생 무시당하고 살 텐데 차라리 영 끊고 살겠습니다. 제가 뭐래도 어머니한테는 평생 못난 아들일 거로 형들한테는 창피한 동생일 텐데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세요. 그게 서로 속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자식아? 이게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울분이 섞여 토해내는 남편의 말에 잠자코 듣고 있던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냅다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아들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집, 제게는 너무 숨막힙니다. 불효를 저지르는 한이 있어도 이제 그만 편하게 숨 쉬면서 살고 싶어요. 오늘부로 집 나가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난 세월의 감정이 녹아내려서 그런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모는 혀를 끌끌 차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두 형은 오만 욕을 하며 남편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우리끼리 살 작은 신혼방을 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하는 날 남편이 품에서 금반지를 꺼내 손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남들처럼 결혼식도 못 올리고 우리 가족의 축하도 못 받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하면서 살 거야. 못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비록 가족들은 날 포기했지만 난 죽어도 당신 포기 안 해. 시작은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이 반지보다 더 두껍고 화려한 걸로 바꿔줄게. 여보, 가진 거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 내내 많이 힘들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생각하자. 고생해도 같이 있으니까 난 보람되게 땀 흘린다 생각할 거야.
그래. 고생해도 당신이랑 함께라면 난 뭐든 좋아.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우린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며 조촐한 결혼식을 대신했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연이 끊기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나름대로 굳건하게 살아나갔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쪽 같은 새끼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쯤 되니 가장의 무게에 책임감을 느낀 남편은 더욱더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죠. 제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남편을 믿고 일 맡길 수 있을 만큼 평판이 좋았을 뿐더러 오죽하면 회사 사장까지 남편 칭찬이 자자했어요. 젊은 친구가 참 끈기 있어. 저렇게 성실하니 다들 칭찬이 자자하지. 에이, 돈 받고 일하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쉬엄쉬엄 좀 해, 이 사람아. 그러다 쓰러지겠어.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먹여 살릴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어린 시절 갖은 구박과 차별에 날이 설만도 한데 모난 곳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진 남편. 성실하고 성격까지 좋으니 직장 동료들은 다들 남편을 좋아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고된 일을 하면서도 지갑 속에 딸들의 사진을 보면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아마 우리 남편이 그 유명한 딸버버가 아니었나 싶네요. 비록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네 가족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죠. 여보, 하은이가 아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툭하면 쓰러지고 감기 달고 살아서 그냥 몸이 허한가 보다 했지. 무시무시한 병을 앓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하은이 골수 이식 못 받으면 큰일 난대요. 그것도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편에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 우리 둘째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난 엄마도 아니라고 자식이 아픈 것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 바보 같은 엄마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면서도 참 못났죠. 어느새 또 돈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골수 이식 때까지 계속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는 저를 달래며 이러더군요. 우선 애부터 살리고 봐야지. 당신은 그저 하은이 잘 보살펴줘. 돈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마련해 볼게. 어떻게 하려고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글쎄, 그건 걱정하지 말래도 내가 더 일하면 돼. 남편은 돈 병원비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킨 뒤 간호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돈은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알바를 하는 등 무리하게 일을 늘리면서 24시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만 매달렸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남편을 보며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집에 들러 친정에 맡긴 큰애 옷을 챙기는데 남편이 꾀재재한 몰골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꼴이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괜찮아. 그냥 좀 회사에서 불이 나서. 뭐, 불? 당신 어디 안 다쳤어? 불이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남편의 몸을 살폈어요. 옷은 거뭇하게 그을리고 군데군데 화상 입은 상처까지 보였죠.
다행히 그리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상한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화상을 입었네. 당장 병원 가서 치료부터 하지. 그냥 집에 오면 어떡해. 글쎄 난 괜찮다니까. 괜찮기는. 작은 상처라고 우습게 보지 마. 얼마나 쓰릴 거야. 상처 다 아물 때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회사에 갑자기 불이라니. 아, 그게 남편은 한참 야근을 자처하며 잔업하고 있는데 공장 구석에서 불이 났대요. 빠른 속도로 번지더니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사람들 다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남편 역시 사람들을 따라 대피하려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만약 불에 공장이 다 타버리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다고요. 둘째 병원비 마련해야 하는데 덜컥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불길을 잡아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공장 안쪽으로 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방독면을 쓰고 나름대로 불을 끄려고 아등바등하는 순간 휴게실 쪽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누군가 바닥으로 픽 쓰러졌답니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 계셨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 지금 공장에 불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는 중이었습니다. 우선 저랑 밖으로 나가시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겠어. 숨을, 숨을 못 쉬겠어. 공장 사장님은 연기를 많이 들이마신 덕에 숨을 잘 못 쉬겠다며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놀란 남편은 허겁지겁 본인이 쓰고 있던 방독면을 씌우고 본인은 대강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린 뒤 사장님을 둘러엎고 밖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곧이어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 진압을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불길은 금방 잡혀서 심각한 피해는 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경악하며 놀랐습니다. 미쳤어, 정말. 당신 무슨 소방대원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직장 이름은 다 끝이란 생각에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어. 적어도 더 번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당신 몸부터 생각해야죠. 둘째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당신까지 잘못되면 나 정말 못 살아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만약 무슨 큰일이 났다고 하면 어땠을까 아찔하더군요. 남편은 놀란 저를 안심시키며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아니, 몸도 다쳤는데 어딜 가냐고 물으니 대리 뛰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화상 입은 곳들이 쓰라리고 아플 텐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에 안쓰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 병원비 마련하려고 쉬지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 딱하더라고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온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와 저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울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남편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니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난 탓에 복구될 때까지 잠시 휴가를 쓰면서 다른 알바를 하는 와중에 급히 사장님한테 만나자는 연락이 왔대요. 아, 사장님 퇴원하신 거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자네 덕분에 오래 입원하지 않고 빨리 퇴원했어. 이제 괜찮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 못한 것 같아. 이제라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날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아이, 별 말씀을요. 제가 사장님을 살리다뇨.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뭐. 아니야. 내 목숨 자네가 이어준 거야.
사실 그날 몸이 안 좋았어. 한동안 일 때문에 무리를 해서 그런가 몸살이 왔더라고. 앞이 핑 돌면서 어지럽길래 조금 쉬지 싶어서 의자에 기대 앉았지. 그러다 그만 깜빡 잠이 든 거야. 그날 자네가 거기 없었다라면 난 아마 죽었을 테지. 정말 고맙네. 그런데 말이야.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나?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는 왜 대피하다 말고 다시 돌아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자네는 그 위험한 불길로 왜 다시 들어온 건가? 그야 불이 더 번지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제 직장이 참 소중합니다. 여기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둘째 병원비 마련하려면 돈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헐레벌떡 뛰어들어간 거죠. 그렇구만. 소중한 직장이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자네가 딱 적임자야. 네? 그게 무슨 자네 공장을 하나 맡아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떻겠나? 제, 제가요? 난 나이 들어서 더는 무리야. 그렇다고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괜찮은 부지가 나와서 인수했는데 지금 공장에 새로 지은 공장까지 내가 다 맡기 무리일 것 같아서 이번 사고로 많은 걸 느꼈지. 고생해서 일하면 뭐하나?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서 느긋하게 즐기며 살라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까 싶다가도 문득 자네 생각이 났어. 직원들한테 듣자 하니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이 또 없더군. 아니, 사장님, 저는 그저 일개 직원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걸세. 그 끈기와 성실함이라면 못할 게 없지. 자네 앞으로 공장 넘겨줄 테니 어디 한번 잘 키워보게. 내 목숨값 이렇게 퉁치자고. 예? 그 공장이 제 거라고요? 말했잖아. 어차피 물려줄 가족도 없다고. 아내랑 맨몸으로 일으켜 키운 거거든. 사회에 환원할까도 싶었는데 자네처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맡아준다면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어. 어떤가? 한번 해볼 텐가? 평범한 직원에서 갑자기 사장으로 신분 상승. 남편은 사장님이 한 말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 놀라서 어안이 다 벙벙했대요.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 그 공장 잘 키워서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겠다고. 솔직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는데 우리 가족 생각하니까 못할 게 뭐 있나 싶더라. 망설임이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믿어주신 만큼 잘 해내 보이겠다고 했어. 망설임 없이 불길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내 한 몸 부서져라 열심히 해보겠다고 약속했어. 당신 나 믿지? 이런 기회 흔치 않잖아. 나 진짜 잘하고 싶어. 그래서 꼭 우리 가정 내가 일으킬게. 그 어떤 것도 포기 안 할 거야. 당신도 우리 애들도 그리고 내가 맡게 될 회사도. 남편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희망찬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남편의 사업을 응원했고 남편은 공장을 키워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불어 둘째 수술비를 벌기 위해 전보다 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그렇게 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남편의 공장 사업은 날이 갈수록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직원이 꽤 되는 공장 사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골수를 기증받아 건강을 회복하였죠. 우리는 전과 달리 삶이 여유로워졌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았어요.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끊겼던 시댁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모의 부고 소식이었죠. 너 뭐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썩 안 꺼져? 냅둬.
막내 내가 불렀다. 형! 나도 너 못지않게 저놈 얼굴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그래도 와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께서 왜? 어떻게 되긴 뭘 임마! 여자에 미쳐서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간 놈이 이제 와서 어떻게 된 거냐니?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 이 염치도 없는 새끼야. 너 같은 불효자 새끼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마음 편하게 저승 못 가실 거다. 나이 드시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지. 그럼 진작 연락해주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냐? 영 끊자고 한 게 누군데? 됐어, 그만해. 여기 어머니 장례식장이야. 더 이상 소란 만들지 말고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리자. 남편은 많이 늙은 시모의 영정사진을 보고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딱한 눈빛으로 쳐다봤고요. 평생 제대로 사랑 한번 받지 못하더니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낳았구나 싶어서요. 남편이 서럽게 울거나 말거나 둘째 아주버님은 남편을 못마땅해 했고 큰 아주버님 역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는데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아무리 그렇게 연이 끊겼어도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간 잘 지냈냐 좋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얼빠진 남편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처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가족 다 내팽개치더니 결국 결혼해서 잘 살았냐? 잘 살기는 무슨 보나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았겠지. 작은 아주버님, 저희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 어머님 돌아가신 충격에 힘들어하는데 말씀 삼가세요. 누구더라 아주버님이래? 당신 우리 집안에서 인정 안 한 사람이야. 얘랑 결혼했다고 얼렁뚱땅 아주버님이라 부르지 마쇼. 둘째 형, 그만하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못마땅합니까? 이미 결혼해서 둘 사이에 자식까지 있어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 그만 가족으로 인정해 주세요. 인정 못한다. 저 여자 때문에 네가 우리랑 연 끊었어.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넌 계속 어머니 말씀 잘 듣는 아들로 남았을 거라고. 큰형, 나도 둘째랑 같은 생각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고 둘 사이에 애가 있다고 한들 난 저 여자 재수 씨로 인정 못해. 너 때문에 어머니 마음고생 많았다. 불효까지 저지르면서 선택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지가 공부 못해서 무시당한 걸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건지. 저 여자랑 결혼 안 하고 그냥 어머니 말씀 잘 들었으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거야. 그뿐이야? 공부 잘하고 출세한 형들 더 톡톡히 받겠지. 그래, 넌 지금 네 삶이 만족스럽냐? 네 인생 그렇게 망친 거 저 여자랑 네가 망친 거야. 인제 와서 혹여라도 우리한테 비빌 생각하지 마라. 비비다뇨. 그럴 일 없습니다. 꼴의 자존심은. 형, 얘 이거 손 좀 봐봐. 꾀죄죄한 거. 네가 어떻게 살지 눈에 훤히 보인다. 너 아직 그 공장 다니지. 공부 머리 없어도 어떻게든 우리 따라서 노력 좀 하지 그랬냐. 이 나이에 계속 공돌이 생활 하고 싶지? 아서라. 공부 머리 없는데 노력한다고 되겠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지. 처음에는 시모가 돌아가셨으니까 겸사겸사 이렇게라도 끊긴 연을 이어가려고 연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딱 알겠더군요. 이 둘은 오랜만에 만난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불효를 저지른 건 맞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시모도 남편을 버리다시피 한 거 아닌가요? 애달픈 자식이었으면 진작 연락했겠죠.
제가 자식 낳아보니 알겠더군요. 부모는 자식 앞에 내세울 자존심이란 게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결코 자식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을 테고요. 또다시 시작된 무시와 멸시. 이걸 어릴 때부터 겪은 남편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저조차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컥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오랜만에 본 동생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뭐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남편을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 못하죠.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잘 지냈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그러기는커녕 이 사람을 탓하고 죄인 취급했잖아요. 뭐? 두 분?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먼저 절 외딴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두 분처럼 공부 못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와 결혼한 게 그렇게 죽어 마땅할 일이냐고요. 이 사람 그쪽들이 누리지 못한 생활하면서 충분한 사랑 같은 거 받지 못하고 컸어요. 짠하지도 않으세요? 남도 아니고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일이 남처럼 대하실 수 있으세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기막힐 노릇인데 남편은 이걸 어릴 때부터 당하고 살아온 거잖아요? 제가 다 분통이 터지네요. 앞으로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장담하는데 이 사람 무시당할 만큼 헛살지 않았고 지금 남 못지않게 성공했어요. 왜요? 뭐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이라도 했나 보지? 남편이라고 감싸고 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래봤잡니다. 우리가 뭐 못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딱 보면 견적 나와요. 공돌이 주제 성공 무슨 성공?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 정도는 돼야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들끼리 결혼하면 답 없다고 말린 거라고요. 우리 경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군 건 저놈이지. 남 같으면 경고도 모두 알아서 하라고 놔둘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내 동생이니까 앞길 생각해서 말린 거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그렇게 다 후벼 파놓고 뭐? 동생이니까 그런 거라고요? 당신들 정말 대단하군요.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당신들이 매 순간 한 말들로 인해 이 사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방금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죠? 맞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용이에요.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면 두 사람 깜짝 놀랄걸요? 여보 그만해. 뭐하러 열받아서 발끈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너 어째서 말하는 꼬락서니가 우리 무시하는 것 같다? 네가 우리 무시할 군번은 아니지 않냐? 어디서 대학도 못 나와 빌빌거리는 새끼가 형들을 무시해? 부모 저버린 마당에 형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거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 어느 정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이쯤 되면 그만할 때도 된 거잖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형들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만들 하세요. 계속 이러면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편치 않아요. 임종 하나 못 지켰는데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드릴 수 있게 협조해 주세요. 협조 같은 소리 하네. 아주 효자 나셨다. 진작에 찾아뵙고 용서 빌지 그랬냐 이 새끼야. 난 죽어도 너 이해 못해. 나라면 죄송해서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 사람 어엿하게 성공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공돌이지만 성실한 거 인정받아서 사장님한테 공장까지 물려받았다고요. 지금 많은 직원 거느리는 공장 대표예요. 이 사람 사업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공장?
이게 뭔 헛소리야? 그래, 뭐, 아주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공장 대표식이나 되시는 우리 동생분은 얼마 버시는데요? 3천이요. 연 3천 버는 사장이라 하긴 공장에서 일하는 주제니 그 정도면 잘 버는 건가? 뭐 3천? 야, 너 그것도 돈이라고 버냐? 얼른 때려치워라. 그거 벌어서 뭐 한다고. 그러는 두 분은 얼마나 버시는데요? 얼마나 벌길래 그리 당당히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린 500, 월 500 정도 벌지. 우리나 되니까 이 정도 벌 수 있는 줄이나 아세요. 우린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 형이랑 나는 알아주는 회사 다니면서 인정받고 사니까 성공한 거지. 이런 걸 두고 개천에서 욕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야, 웃어? 지금 내 말에 비웃었어? 네. 고작 500에 개천에서 욕났다고 하니까 우스워서요. 500 그거 벌려고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라고 버는 거죠? 얼른 때려치우셔야죠. 그거 벌어서 뭐 한다고? 뭐야? 이 여자가 돌았나?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사람 3천 벌어요. 그런데 내가 앞에서 말을 빼먹었네요. 연수입이 아니라 월수입이라는 걸? 뭐, 뭐? 매달 3천 정도 버니까 연수입이 두 분보다 훨씬 많은 셈이죠. 그리고 큰 공장이 아니라서 이 정도지. 만약 더 컸으면 3천이 뭐예요? 3억 벌고도 남지. 이 사람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공부머리랑 사업머리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 공부머리는 없어도 사업 잘 굴릴 머리는 비상하거든요. 참, 우리 남편은 만족이란 걸 잘 몰라요. 글쎄, 앞으로 공장을 더 크게 키워볼 거라고 하네요. 월 3억 벌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두 분은 월 500 벌어서 어디 사세요? 아까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곳 하신다고 했잖아요. 유치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뭐, 월 3천? 말도 안 돼. 니깟 놈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자존심 상한다고 말 함부로 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끝까지 안 믿으시네요. 좋아, 그럼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벤츠 차 키와 아파트 현관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나란히 펼쳐놨죠. 잘난 눈으로 한번 직접 보세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큰 시숙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제가 내민 키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아파트 현관카드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 아파트 진짜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자존심에 눈 멀어서 거짓말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실만 말하면 말하죠. 눈 동그랗게 뜨고 커지면서 놀라는 거 보니까 아시나 보네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이런 고급진 차 몰면서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정도에는 살아줘야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이제 인정하세요. 우리 남편이 그쪽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형,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진짜 저놈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학도 못 나오고 공장에서 빌빌거리던 놈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왜? 난 평생 공장에서 빌빌거리만 살다 죽을 팔자인 줄 알았어요? 아내 말처럼? 나 진짜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요. 난 내가 형들보다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나한테는 형들에게 없는 겸손과 성실함,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뭐? 어머니 조용히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습니다. 발인 다 끝나면 어디에 모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릴 테니 여보, 일어나. 이만 가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두 사람을 경멸에 찬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가방을 들어 일어섰죠. 그리고 그때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있던 큰 시숙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우릴 무시한 건 너잖아. 이렇게 성공했으면 찾았어야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지난주에 사죄받았어야지, 이 자식아. 너 솔직히 말해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 주기 싫어서 연락 안 하고 지낸 거지. 그렇지, 이 새끼야. 말 가려 하세요. 제가 어디 그럴 사람입니까? 형들인 줄 아냐고요. 그럼 왜 안 찾아왔어? 보란 듯이 성공했다고 찾아왔어야지. 너 그렇게 나가고 우리 집이 얼마나 기울었는 줄 알아? 어머니는 우리 학비 갚고 뒷바라지 한다고 허리가 다 휘셨어. 네가 곁에서 돈만 보태줬어도 어머니 그렇게 고생 안 하셨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평생 결혼도 하지 말고 어머니 곁에서 월급이나 갖다 바쳐야 한다, 뭐 그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돈 들여 키워놨으면 그렇게라도 갚아야지. 그게 사람 새끼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동안 못다한 거 돈으로 갚아라. 너 돈 잘 버니까 우리한테 얼마 나눠줘도 아깝지 않잖아. 우리가 월 500씩 번다고 해도 빚이 또 빚을 낳고 무한 반복이더라. 집 대출금에 이자에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500도 모자랄 지경이야. 젊은 것들은 치고 올라오지. 나이 들어서 회사 눈치나 보고 산다. 그러니 이제라도 동생 덕 좀 보고 살아야겠어. 이렇게라도 어머니한테 진빚 갚는다고 생각해라. 아마 살아계셨다면 돈으로 우리 도우라고 하셨을 거야. 태세전환을 뛰어넘은 뻔뻔함과 억지. 정말 역겹다 못해 사람이 저렇게 간사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형들을 보는 눈빛에서 정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저와 같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개소리 작작해. 그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말 못하고 꾹 참은 건 네가 내 형이라서가 아니야. 아버지 마지막 유언 어기고 싶지 않아서 형 대우해줬던 거라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 진짜 끊긴 형제지간인데 내가 뭘 바라고 온 건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더러 책임지래. 너희가 그러고도 형이냐? 나이 먹었으면 쪽팔린 게 뭔지는 알고 살아. 추잡하게 살지 말고 좀. 뭐 이 새끼야? 이게 좋은 말로 해서 안 되겠다. 형, 나 오늘 말리지 마.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엄마 따라가려니까. 둘째 시숙은 남편을 향해 돌진하려 했고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친지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소란 그만 피우라며 말렸습니다.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나이 먹어도 전혀 변함없는 둘. 오히려 사람 열받게 하는 기술이 더 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인간과의 연은 완전히 끊겼어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며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 그 둘은 간간히 저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뒤늦게 상황을 판단했는지 그때는 실수했다며 지난 오해 풀고 잘 지내보고 싶다는 둥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고 있네요. 하도 귀찮게 굴길래 연락처를 확 바꿔버렸어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